안녕하세요, 유토입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영상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왜냐고요? 1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1기 과정, 정말 저와 6칸님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30일간 진행한 총 줌 피드백 시간은 약 103시간입니다. 유토, 6칸 둘이서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하루 3, 4시간 정도를 거의 매일 줌으로 수강생들과 만났죠. 어떤 분은 매일매일 강의가 있는 기분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를 믿어주신 1기분들을 위해서 조금 무리했습니다. 1기 강의 진행 기간 동안 거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어요. 피드백하느라 씻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숙식하며 거의 하루 20시간 가까이를 피드백만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실상 지금도 무한 피드백 상태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강의 진짜 없다는 수강생 후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단톡방 이야기 잠깐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 유토와 직접 소통 가능한 시크릿 단톡방을 시간 지나면 잠근다고 했었는데요. 솔직히 안 잠그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진짜 잠갔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저희가 바빠지면 제대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료방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사연 채널들 허위 컨텐츠 이슈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유토 수강생분들이요. 지금 제가 이 대본을 집필하는 26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아직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이래서 영상은 진정성 있고 성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듯 AI로 꿀 빨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결국 AI를 도구화하여 결국은 사람의 손길로 많이 다듬는 창의성이 필요한 휴먼터치의 영역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유튜브 정책이나 항소 방법 등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기 수강생 전원을 지켜낸 유토만의 허위 컨텐츠 파괴법 전자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종이책도 있어요. 오늘은 휴먼터치의 진수, 대본 본문 파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6칸입니다. 이번에 대본 파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허위 콘텐츠로 정말 많이 뒤숭숭하죠. 저희 수강생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창출 인증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허위 콘텐츠 방어의 가장 큰 1등 공신 대본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휴먼터치, 대체 휴먼터치가 뭐야? 난 작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하시다고 이거 안 들으시면 절대 성장하실 수 없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우선 AI 대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딸깍, 그리고 본질. 딸깍해서 나오는 프롬프트, 프로그램, 어떤 재료를 넣어도 전용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나물의 그 밥인 그 대본들이 하루에도 몇십 개, 심지어 몇백 개 이렇게 막 하루에 찍어 나와요. 그게 꼭 한 명이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우르르 전용화된 대본이 나온다면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한국 자체가 공장 같지 않을까요? 네, 딸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을 이어나가 보자면 대본, 즉 우리가 만들어낼 이야기는 좋은 내용이어야겠죠? 그럼 좋은 내용은 뭘까요? 7살 아이에게 경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좋은 내용일까요? 70세에게 20대 패션에 관한 내용이 좋은 내용일까요? 좋은이란 추상적인 단어, 그걸 마주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7살 아이에겐 경제학 대신 타협버스를, 70세 노인에겐 20대 패션보다는 70대 건강지키기, 이런 게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시니어 사연에서 좋은 이야기를 제가 판단할 수 없겠죠. 저는 30대니까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객관적 지표를 위해서 시니어 영상 중 저희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을 찾는 겁니다. 에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이 시장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걸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화된 이 시장에 잘된 영상을 찾는 이유가 그냥 조회수가 높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요.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조회수가 높아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닌 이게 그만큼 시니어분들이 이런 이야기 구조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가져가서 분석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이 생겨야 우리가 어떤 과정과 작업을 통해 어떤 휴먼터치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AI를 어떻게 도구로 쓰고 어떤 휴먼터치를 하는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많은 힌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할 영상을 선택해 볼 건데요. 꿀목 인생 사연의 한 영상을 22만짜리 높은 조회수를 가진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본을 한번 가지고 와볼 건데요. GPT에 대본을 넣고
저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마스터 프롬프트의 개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형 AI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 더 원만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더 맞는 그런 명령어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500자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문을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주면 GPT가 너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분석하는 거구나, 오케이 하고 이렇게 명령어에 대한 답을 해주겠죠. 저는 결국엔 AI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좀 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휴먼 메이드를 할 거니까 너가 도구로서 활용되죠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처럼 500자 정도 스토리텔링이 되었죠. 그럼 GPT가 요약해준 500자 단어를 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 외곽 재개발 현장이네요. 그리고 재벌 회장이 나오는데, 재벌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대요. 아마 이거를 집을 밀기로 했나봐요. 그런데 판잣집에 사는 이 밀기로 했던 판잣집에 사는 9살 소녀, 주인공 두 사람이겠죠. 근데 이 소녀가 집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사건이 벌어지죠. 며칠 뒤에 그 공장 부지에 나타난 재벌 회장한테 소녀가 달려와서 목걸이 당장 벗어라.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냥 돈 없고 가난한 아이가 목걸이를 약탈하려고 했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이면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목걸이에 독을 발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발라놓은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사실은 구해준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벌 회장은 가족의 배신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 그래서 실제 자식은 필요 없구나. 피보다 더 중요한 진심이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아이의 행동 하나가 많은 걸 바꾸게 된다. 그를 바꾼 이야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500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더니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쉬워졌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소재,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더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이유는 한눈에 이 이야기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아침 드라마 아세요? 공영방송 이래로 시청률이 항상 높았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게도 아침 드라마는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응? 아니던데? 같은 내용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사랑 이야기. 이 안에 조금 디테일하게 뭐 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부 갈등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것도 있고, 뭐 고부 갈등과 함께 뭐 복수극이 있다든지 이런 게 항상 전용화된 패턴이 있죠. 이 타겟층, 아침에 4050 세대 어머님들의 마음, 뭐 심지어 70까지 가죠. 60, 70까지 이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내놓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뭐 서울 중심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시골에 부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이 달라지고 이 소재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이 이야기의 골자는 거의 다 같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만의 조회수가 나왔다는 건 이런 이야기가 시니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 골자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할 겁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현장. 이런 현장은 약간 아까 우리가 이야기에서도 말했지만 판자촌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판자촌. 그래서 이거를 밀기 위해 재개발을 하고 이 나쁜 행위가 들어가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뭐 재개발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판자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되게 나빠지고 이 상황이 되게 급박해지죠.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결국 이 장소가 바뀌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서울 외곽 이런 단어 없이 고아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아원에 판자촌을 밀기 위해 재벌 회장이 왔죠. 그러니까 뭐 고아원 원장이 고아원 건물을 팔고 땅을 판 상황.
이렇게도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산 이제 뭐 대기업 회장이라고 할까요? 대기업 회장이 그러면 나 이거 샀으니까 이거 밀고 여기 건물 올릴 거야. 고아원 애들한테 거의 일방적인 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 골자를 가지고 온다는 건 이런 뉘앙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고아원이 팔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재개발이라 된다는 건 그 땅이 누군가한테 팔려서 이게 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건물을 팔고, 그럼 이런 나쁜 사람이 또 하나 생기는 거라 이것도 소재가 재밌어지죠. 그다음 대기업 회장, 아까 우리 재벌 회장이었잖아요, 여기. 근데 고아원을 우리가 이제 부숴야 되니까 나가라 했고, 여기에 고아원에 있는 뭐 9살 소녀 말고 뭐가 좋을까요? 11살 마지 소년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 컨셉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왜냐면 이것부터 벌써 좀 찐하죠. 왜냐면 11살인데 마지인 것도 되게 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보고,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이 행거치프, 우리가 독을 발라놨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똑같이 가져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목걸이 당장 빼세요 하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액세서리니까 뭐 팔찌, 시계, 뭐 귀걸이 많겠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변화를 더 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생일이라고 했죠. 생일이라서 선물을 받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뭐 생일이라고 하니까 좀 생일이 좀 다르게 해볼까요? 뭐 환갑? 환갑 요즘 안 챙기죠. 칠순 선물 이런 것도 괜찮겠다. 같은 생일 결이라서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칠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받을까요? 뭐 아들면 딸 말고 사위? 이 사위가 또 배포가 있는 거야. 내가 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위. 사위가 행거치프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뭐 시계를 선물하고, 뭐 그 시계가 뭐 폭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폭발은 좀 시니어분들한테 많은 노출이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시계 이렇게 독침이 일정 시간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재밌겠네요. 독이라는 소재를 좀 갖고 왔죠. 그래서 갑자기 11살 소년이 회장한테, 이 회장이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점점 많이 더 이제 풍부해지겠죠. 소년이 회장한테 달려가서 시계 벗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계를 벗어요 하고 난리가 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가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고 딸이 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가족의 배신을 알게 되고, 아이 하나의 행동 하나로 회장은 여기 고아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원장이 되고 기부를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이야기. 어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준, 볼게요. 너가 만들어준 요약본을 보고 난 이런 형태로, 난 아래의 형태로 설정을 바꿔봤어. 그래서 위 이야기 구조로 확장할 거야. 아래 소재 분석해보고 우리가 만들 이야기 500자로 요약 같은 형태로 요약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PT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조금 잘못 잡았네요. 대기업 회장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오래된 고아원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했고, 고아원에 갈 곳 없는 애기들만 남고, 동생들 대신해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사위는 효도 선물이라는 고구 시계를 보냈지만 소녀는 공사장으로 뛰어들며 그 시계 벗으세요 라고 손목을 잡게 되고, 근데 그 시계 안에는 독침이 있었고 거의 같은 골자를 가지고 있죠.
저는 고아원 매각을 철회하고.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보면 회장이 수익 악화로 오래된 고아원을 매각했다. 애초에 이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마지막에 고아원을 자기가 다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온다는 건 개가천선의 이 차이가 더 극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정을 추가해보면 대기업 회장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서였어. 그래서 고아원 운영도 조금 부실했어. 이런 설정이 추가되면 사람의 개가천선 스토리가 더 극대화되겠지? 이런 대화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의 필수급 보강이라고 하네요. GPT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니까 너무 이런 거 다 믿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업데이트 됐네요. 한번 볼까요? 대기업 회장이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수년간 고아원을 운영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벌써 설정이 마음에 들어요. 기부금과 사진은 넘쳤는데 애들이 역시 잘 못 살았어. 결국은 이런 수익성 이유로 이 나쁜 사람, 이 고아원 건물의 땅을 팔았대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고아원을 가장 나이가 많은 게 11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애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회장의 칠순잔치 날에 사인은 효도 선물이라고 시계를 주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소년이 벗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계 속에는 독침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 또 더 추적해 보니까 사위랑 딸이 공모를 한 거예요. 이 못 쓸 것 하면서 가족들한테 배신당한 회장이 이제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왔던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고아원 매각을 철회하고 후원자가 아닌 진짜 후원자가 되기로, 이런 개가천선 스토리 좋아하시겠죠? 재밌게 변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휴먼 터치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본을 프롬프트와 같이 GPT에 넣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넣을 수 있고, GPT가 그냥 해주는 대로가 아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겠다 해서 GPT를 끌고 가는 이런 휴먼 메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AI 터치고 휴먼 메이드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형화된 그런 프롬프트를 계속 찍어내는 건 양상형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유니크한 그런 영상이 나오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작가가 아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 조사해야죠. 제가 아까 말했죠. 좋은 대본, 좋은 이야기. 뭐예요? 시니어가 좋아하는 소재. 이거 안 찾아보신 거예요. 이 수많은 인생 사연, 시니어 사연, 시니어 드라마 많은 거 왜 분석 안 해보세요? 정말 하루 이틀 정도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녀 보면 쓰는 소재가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일정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고아원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닐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하나의 시장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휴먼 터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대본을 확장하면서 하는 휴먼 터치도 한번 더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휴먼 터치의 첫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6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 작업을 풀대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 챕터를 시청자 몰입을 위해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시고 뒷부분은 개연성 정도만 쭉쭉 잡아주면 대본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시크릿 단톡방 재입장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번처럼 기한이 지나면 칼같이 닫힐 예정이니 저희 유토6관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야겠죠? 그리고 이번엔 무려 전자책 아닌 종이책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받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